예,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오는 7월 1일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조희연 교육감은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서울시 교육감 재선에 성공을 해서 여러 현안들을 이끌고 있는데요. 네, 오늘 조희연 교육감을 직접 모시고 취임 1주년을 맞는 소회와 자사고 재지정 논란 등 최근 교육 현안들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영광입니다. 근데 요즘 여러 이제 교육 이슈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실 텐데 좀 편안한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1년 이제 보내셨잖아요. 예. 기분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제가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데 제가 서울에서 정말 예.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또 시민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저희를 성원해 주셔서 예. 또 앞으로 4년 동안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예. 2기의 어떤 서울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제가 또 헌신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예. 너무 또 기쁘고요. 예. 1년 동안 2기의 큰 교육 정책들 예. 이런 부분들에 많이 저희가 이제 틀을 만들었고요. 예.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이제 기억해 보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유명했죠. 엄청났죠. 예. 저는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돌이켜 놓고 보면 예. 지금 5, 60대 되시는 분들이 6, 70년대 공부할 때를 예. 생각하면 그때는 모든 사람에게 교육이 희망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나는 못 배웠지만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서 예. 정말 그러죠. 여러 가지 사회적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이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예. 스카이캐슬은 우리 교육이 어느덧 예. 절망 그 자체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 예. 그런 드라마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마침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교육을 어떻게 다시 예. 모든 국민이 절망으로 인식하는 교육을 다시 희망으로 예. 재정립할 예. 수 있느냐.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모든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 교육에 목매는 사회입니다. 교육을 예. 또 중시하고 예. 아이들 교육에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거든요. 예. 이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 열정이 있는, 교육열이 있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 교육열이 올바로 표현되도록 스카이캐슬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정말 예. 자기 파괴적으로 예. 절망적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예. 이렇게 새롭게 좀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예.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예. 1주년이 되면서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런 고민들 속에서 지난 1년간 어떤 계획들과 그리고 실행들이 있었을 텐데 네. 돌이켜 보셨을 때 이것이 좀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나 하는 네.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2017년이죠. 17년 9월 5일 예. 그 강서 특수학교 무릎 꿇은 예. 장애인 학부모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엄청난 감동,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예. 그전에는 특수학교를 짓는데 참 저희가 주저주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주민들이 너무 반대를 심하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은 지금 당당하게 예. 특수학교, 왜냐하면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려면 예. 장애인도 똑같이 헌법적 권리니까요. 예. 그래서 특수학교가 만들어져야 돼서 저희가 강서는 예. 물론이고 예. 강남에 또 나래학교라고 있고요. 예. 또 저쪽 동부 쪽에 이렇게 세 개를 예. 예. 지난 16년 동안 특수학교를 못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세 개를 제 임기 동안에 만드는 그런 변화가 있어 제가 그게 뿌듯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한유총. 컸습니다. 예, 네네. 유치원에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많은 부모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올해 초에 말하자면 아이들을 볼모로 예. 사립유치원 연합 한유총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학교에 유치원을 안 열겠다 이렇게 해서 예. 그거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이 또 굉장히 그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 예. 그리고 유은혜 부총리께서도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견결하게 강력하게 추진하시고 예. 제가 그거에 이어서 한유총 설립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고 또 예. 사실
이렇게 한유총이라는 거대한 사립유치원 연합단체, 예. 2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갖는 단체를 과감하게 설립 취소할 수 있다는 것도 특수학교처럼 예.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예. 왜냐? 저희가 보통 유치원을 만들려면 이 초등학교의 병설 유치원, 예. 또 이제 독립적으로 만들려면 단설 유치원을 만드는데 인근의 사립 유치원 반대로 이렇게 중단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런데 저희가 과감하게 예. 그 한유총이라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말 설립 취소를 박영진 예. 의원님, 유은혜 부총리님에 이어서 제가 한유총 문제를 정리하는 예.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좋고요. 예. 뭐 이제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강서 특수학교를 예. 예. 원래 9월 1일에 개교해야 되는데 아, 원래 좀 예.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좀 늦어졌습니까? 지금 이렇게 개교가 좀 늦춰져서 예.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든지 이게 꼭 때를 맞춰서 개교하기 위해서 제가 뭐 반대 주민들하고 손까지도 잡았고 예. 협력하려고도 이렇게 했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조금 늦어져서 그러나 예. 뭐 설립 과정은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동호 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여쭤본 이 성과 중에 강서학교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 한유총 허가 취소에 대한 부분도 나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동안 이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단호하게 결정을 내린 것은 결국에 이제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여론의 지지가 있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그렇습니다. 결정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민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예, 과거의 시민, 과거의 학부모가 아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깨어 있는 시민들 그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예. 많이 시민들이 바뀌어 있는 거죠. 뭔가 예를 들면은 강서 특수학교에 무릎 꿇은 장애인 학부모님들의 사진 한 장, 예, 그죠?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제기동에 이제 장애인 그 직업능력개발센터를 학교에 만들려고 하다가 그때도 부딪혔어요. 예. 그리고 그때도 사실은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장애인 학부모님 무릎 꿇고 주민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직업능력 재개발, 장애인들도 예, 예.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 개발을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렇던데 그때는 이런 거대한 파장과 사회적 전환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예. 이게 뭐 그게 촛불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속에서 이런 시민들이 이렇게 정말 어떤 자기 집단이나 자기 예. 기관의 이해에 매몰돼서 예, 어떤 공적 가치를 훼손하려고 그런다든지 예. 아이들의 교육권을 위협한다든지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해지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큰 저는 문화적 심리적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 중에 교실혁명으로 협력적 미래 역량을 기르겠다. 제가 듣기에는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려서 쉽게 여쭤봐야 될 텐데요. 교실혁명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실혁명.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은 이제 수업 혁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게 여러분 보통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 뭐 많은 경제신문이라든지 또 많은 언론에서 그리고 토론회에서 결론이 예, 창의적 교육을 향해서 교육이 변해야 된다. 예. 이걸 결론처럼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들도 미래지향적인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실에서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 예, 수업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걸 이제 조금 좋은 표현으로 교실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중요한 건 이제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예, 이게 이제 교실혁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청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옛날 예. 교육 방식, 교실을 생각하면 이러잖아요. 예, 지식을 많이 가지신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예, 예, 그죠? 지식을 이제 전달받아야 되는 학생이 있죠. 예. 이 고분고분해야 됩니다. 네네.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야죠. 예, 그다음에 중간에 교과서가 있잖아요. 예, 예. 그죠? 그래서 교과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정보를 아이에게 전수하는 거죠. 예, 그러면 가능하면 지식의 양을 머릿속에
많이 넣을수록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그걸 시험을 통해서 평가해요. 예. 그래서 이제 평가할 때 이제 객관식으로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말하자면 지필식 방식으로 이렇게 객관식으로 단순하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이러한 수업 방식, 또 그 수업 방식을 지속시키는 평가 방식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예. 그게 이제 교실혁명이기도 하고 수업혁신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요즘 얘기를 하면 평가혁신 예.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과거형 방식에서 예. 지식의 양을 늘리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보면 엉뚱한 질문을 하면 예. 야, 왜 엉뚱한 질문에 진도 지금 나가기도 바쁜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되는 어. 교실 문화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아주 저는 이런 주장도 했어요. 예. 모든 시험을 오픈북 하자. 예. 대학교에서 사실 오픈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픈북으로 하자. 그리고 시험 문제도 옛날에는 뭐 그 아주 기술 문제 같은 데는 뭐 깍두기 가로 센치, 세로 센치 시험 예, 문제가 나와가지고 또 그게 화제가 됐던 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미래 역량 중에 하나는 상상력이라고 봅니다. 예. 창의적 상상력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엉뚱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지식의 양을 많이 하는 것은 지식의 소멸 속도도 빨라요. 예. 그래서 이제 지식의 양을 많이 암기하는 이른바 암기식 지식교육 방식,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가급적이면 많이 바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네. 어쨌든 그런 큰 방향에서의 교실 변화, 예. 수업 혁신, 예. 교실 혁명, 예. 평가 혁신, 이런 게 이제 우리 시대에 이제 네. 요구되고 있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교실 혁명에 대한 제가 좀 이야기까지 말을 어렵게 하는 들어봤는데요. 거 아니요, 굉장히 너무 이해 쉽게? 쉬웠습니다. 네, 옛날 그렇습니다. 교육을 탈피한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실혁명 이야기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교육 현안 중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자사고 재지정 문제를 예, 저희가 예, 언급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일 전에는 발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뭐 전주라든지 안산 사례를 보면 혹여나 부담스러우실진 않으실지 예, 이런 생각도 아니, 드네요. 저는 뭐 예. 그 이제 이전과 달리,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적폐청사는 이름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치열한 갈등도 있다 보니까 예. 그 절차적인 그 정당성, 예. 합리성 같은 게 굉장히 중시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단체장이 이렇게 뭐 과정에 개입하고 이런 거가 많았잖아요. 예. 공공기관 단체장들이. 예. 근데 요즘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절차적인 게 엄격하고, 그래서 저희도 예. 13개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예. 13개, 그러니까 지금 상상구나 전북은 뭐 예를 들면 2개 이렇게 해요. 하나 하고 이렇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13개나 예. 서울에 이렇게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13개나 되는데 이제 절차적으로 엄정하게 하고 예. 또 평가위원들이 이렇게 프로세스를 쭉 전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보고서가 취합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이루어지면 이제 마지막 위원회가 열려서 결정하고 예. 제가 또 결재해서 화면에 나온 대로 한 10일 이전에 예. 이 발표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참 많은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이나 학부모 또 일반고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 긴장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셔서 저도 하루하루 참 많이 예. 이렇게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예. 예. 어떤 어쨌든 절차- 엄정하고 예. 합리적으로 저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뭐 이른바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지만 예.
평가는 그 자체가 평가입니다. 예. 평가는 그 자체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절차의 어떤 공정성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각에서 이제 자사고 사이에서는 네. 평가 기준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 또 예, 교육청별로 기준이 다르다. 이 부분은 꼭 좀 공정성 논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요. 여기에 예, 대한 예, 의견은 예.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당초는 이제 예를 들면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다, 자사고 예. 폐지다, 막 이렇게 예. 되면 예. 이제 두 가지 방식, 물론 일단 자발적 전환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예. 근데 이제 통상적인 경우는 평가를 통해서 예. 좀 부실하고 설립 목적이 안 맞는 학교를 전환하는 예. 그게 한 가지 평가를 통한 전환이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아예 자사고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예. 일괄 폐지함으로써 말하자면 제도적 폐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교육부에서 일단 평가를 통한 전환이다. 예. 요 큰 방침을 설립했고 예. 수립했고 저희도 그걸 받아들여서 예. 이제 평가를 통해서 설립 목적에 좀 부합하지 않는 예. 좀 부실한 자사고를 전환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일괄적으로 뭐 자사고 폐지 권한도 없고요. 예. 저희는 좀 평가를 공정하게 해서 평가에서 일단 커트라인이 일종의 탈락 점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쟁점과 관련해서는 이게 교육부에서 평가를 위한 전환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걸 시도교육청에 위임을 한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분권과 지방자치 시대니까 예. 원함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 간의 이 커트라인, 탈락 점수의 차이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예. 자사고 측에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서울은 그래도 교육부의 표준안에 예. 거의 충실하게 따른 경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예. 그런 절차로 이제 진행이 서울에서는 될 텐데 네. 혹시 평가 결과는 어디까지 좀 공개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탈락 학교, 예.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 명단을 발표하고요. 예. 그리고 개별 학교에는 그 점수, 그러니까 70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점수와 또 큰 항목의 예. 이 점수,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세부 항목의 점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큰 항목들이 있습니다. 몇 개의 범주로. 예. 그래서 그 점수와 전체 점수를 개별 학교에는 알려드리는 예.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 지금 뭐 부산 해운대구라든지 안산 동산고, 상산고에서 점수가 거의 뭐 다 최종 점수 다 알려지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걸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도 뭐 결과적으로는 개별 학교에 알려지기 때문에 예. 이제 알려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뭐 이제 이 전북도 교육감이 이제 국회에서 언급한 내용에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 관련된 게 좀 있어서 예. 이거 좀 뭐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부동의한다면,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2014년에도 보니까 교육부가 이 시교육청이 이 폐지 절차에 들어갔는데 예. 교육부가 이제 제동을 건 경우가 있더군요. 예,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계시던 때라 예. 이제 저희의 그 자사고 폐지 정책에 아주 강력하고 제동을 걸었던 입장입니다. 지금은 예. 또 상황이 다르니까요. 예, 2014년에는 70점이었는데 2015년은 아예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60점으로 막 낮춰버리기도 예. 하기도 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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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저희가 한 거에 대해서 그냥 부동의를 해서 예.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막았던 예. 그때 저희가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에 예. 그다음에 행정기관 간에 아무래도 판단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는 이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것도 법치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제도니까 예. 그렇긴 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교육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고 예. 예. 저희도 합리적으로 하고 예. 교육부에서도 또 동의해 주실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면 어떡합니까? 예, 그것도 뭐 그때 가서 예.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 제도적인 수단이 있고요. 예.
또 저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 이렇게 뭐 교육부 정책에 반대 이런 의미보다는 예.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법치주의 예. 사회에서 갈등을 이렇게 또 해결하는 제도적 수단들, 예. 법적 수단 중에 하나니까 그런 예.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도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가장 어려운 결정을 이제 앞두고 출연을 해주셨는데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워낙에 민감한 이슈를 지금 두고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무튼 뭐 아무쪼록 우리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